안녕하세요, 윤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쓰면 대운이 들어올 징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영상의 내용에 총론도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기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말 한마디를 통해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복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을 자주 써야 복이 들어올까요? 지금부터 이정재 교수님이 쓴 돈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완전히 걷어차게 만드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을 만드는 말입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거야?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같은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뇌를 스스로 불행해지도록 쇠뇌하는 말이죠. 뇌는 당신의 말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사주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하나의 단순한 명령 체계라고 말이죠. 내 마음이 명령을 하면 뇌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몸에게 전달하고 몸은 그러한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학은 선천운인 사주보다 후천운인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며 삶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의 재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뇌는 재수가 없도록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그러한 재수 없는 행동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잘 살고 있더라도 그 운들이 점차 꺾이게 되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행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농담이더라도 절대 이러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불행한 삶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적인 욕설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욕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불행의 말처럼 자신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게 되는 말입니다. 의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행복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과 불행할 때 나오는 뇌 호르몬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습관처럼 하는 욕설은 우리의 뇌에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 등의 상황을 인식시키게 되고 뇌는 불행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어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상학에서도 복을 부르는 최고의 관상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늘 미소를 머금고 있으면 우리의 뇌가 행복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만들어 갑니다. 욕설을 하는 사람 중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으로 욕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뇌는 불행을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며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욕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좋은 말, 즐거운 말만 하세요. 세 번째, 악담이나 분노의 말입니다. 세상 모든 동네의 침 속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과학자는 악담이나 분노의 말에서 나오는 침을 분석해 그 성분이 일반적인 침에서 나오는 독성보다 수백 배나 강함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성이 강한 침은 과연 누가 삼킬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대체로 삶이 불행하거나 불행해질 때 분노의 말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에 분노하고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합니다. 아마도 웃으며 분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굳이 과학적인 증명을 들추지 않더라도 상학에서 말하는 운을 걷어차는
사람 나쁜 운을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악담을 하거나 분노의 말을 하지 마세요. 화가 나면 그냥 한번 껄껄 웃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운을 얻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이를 말로 표현하지 말고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여유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미소로서 표현해보세요. 그래야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온종일 그 생각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균형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의 운들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자신을 한탄하거나 자책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 이런 사람에게 좋은 운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복을 끌어안는 말과 걷어차는 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성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다음 일을 맡기겠습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거나 숙련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든 초보자 시절에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 갑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넌 절대 안 돼 바보야. 그것도 못해 등의 말들은 절대로 남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학에서는 복과 운은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힘들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 사람에게 인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절대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칭찬의 말에는 묘한 마력이 있죠. 상대에게 한다면 200%, 300%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의 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싸움과 논쟁이 되는 빌미가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을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당신에게 맡겨두면 뭐든 잘해서 걱정이 안 되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분명 이 모든 칭찬과 격려는 혜택으로 변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무슨 일을 그렇게 해, 이것도 못해, 하여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바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실수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서로 내가 잘났니 하면서 다투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역시 자네가 한 일이니까 확실해 역시 최고야. 믿고 맡기길 정말 잘했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만사 제쳐두고 당신을 도와주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벌어진 일이나 상황에서 절대 남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자신감의 말과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는 앞서 두 번째의 경우를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존감은 당신을 당당하게 만들고 자책감은 당신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사주학에서는 좋은즉 복은 가벼워서 높이 있는 것이며 경쾌해서 맑은 곳으로 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항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감을 복돋우는 사람과 항상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책하고 비하하는 사람의 성취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현상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학에서도 동심지연기 치열한이라고 해서 좋은 말에는 난초의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말로 또 비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라는 말과 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설명하면 아마 더 쉽게 느껴질 것이죠. 영어로는 위와 유입니다. 위라는 말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나 비난을 해도 반성의 말이 됩니다. 하지만 유라는 말 안에는 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을 해도 비난과 질책의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위라는 말은 상대에게 친밀도와 동질감을 주어서 연대감을 높여주지만 유라는 말은 내 곁에 사람이 올 수 없도록 벽을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친목단체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 너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소 지으며 하는 말과 인상 쓰며 하는 말입니다.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상학에서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오늘 만드는 최고의 변상이라고 말하듯이 말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미소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경박하지 않고 은은함을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난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입꼬리를 올리고 이 바보야라고 말해보세요. 실제로 말해보면 말 끝에 웃음이 나오고 농담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상을 쓰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꼬는 소리, 비난의 소리도로 들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의 우수성이죠. 이제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도록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자책을 하며 또 자신이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곤 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아마 90% 이상은 평범한 일이었거나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는 잘못된 일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끙끙 앓아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컨대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운전을 잘했기에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또 점심때도 밥도 잘 먹었기 때문에 체하지 않았던 것이고 귀를 잘 살피며 다녔기에 다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을 다 잘하고 살아가더라도 10%도 안 되는 작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10%도 안 되는 실수를 비난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을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10%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운을 얻지 못한 사람은 1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하세요.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말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을 완전히 걷어차게 만드는 말은 불행을 만드는 말입니다. 습관적인 욕설은 자신의 뇌 속에 갈등과 다툼을 심어주게 됩니다. 습관적인 욕설은 우리의 뇌에 화가 났구나, 불행하구나 등의 상황을 인식시키게 되고 뇌는 불행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어 불행의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욕설을 하는 순간에 당신의 뇌는 불행을 만드는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고 지속될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불행해집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남에게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 자신감의 말과 비하하는 말, 우리라는 말과 너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를 짓고 말하면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소를 짓고 말하면 말 끝에 웃음이 나오고 농담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